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 엄마와 저희 사연을 보내드릴게요. 80년대 초반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선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선배님이라고 부르다가 술자리에서 형동생 하자고 해서 형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준민이 형은 유별나게 여자를 밝히는데 취향이 독특했어요. 엄마 뻘 되는 나이의 여자를 선호하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처음에 그런 준민이 형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숙맥이기 때문에 그저 여자면 다 좋았어요. 한 번은 준민이 형을 따라서 스탠드바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정말 내 나이의 2배 이상이 되는 엄마 뻘 되는 여자들이 많았고 나도 준민이 형처럼 그렇게 나이 많은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준민이 형은 틈만 나면 나에게 함께 놀러 가자고 했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마지못해 따라갔던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나도 재미가 붙고 말았어요. 준민이 형은 자기가 형이라고 술값을 다 내주었는데 회사 돈을 좀 빼먹었던 것 같았습니다. 너는 술만 마시고 놀기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해서 알겠다고 했지만 나도 남자인데 당연히 여자와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상대가 엄마 뻘 나이인 여자라도 말입니다. 하루는 준민이 형과 퇴근 후에 회사 근처에서 소주 한 잔을 하고 좀 늦은 시간에 나이트에 갔어요. 준민이 형 말로는 그 나이트는 40, 50대 여자들이 많이 오는 나이트라고 했어요. 우리는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고 준민이 형은 곧바로 나에게 말했어요. 저 여자들 어떠냐? 하길래 준민이 형이 손가락질로 가리킨 곳을 보니 중년의 여자들 몇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 중 한 명의 얼굴이 낯이 익어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분명 고등학교 때 친구의 엄마가 분명했습니다. 술이 전부 깨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준민이 형은 그 테이블로 가서 여자들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는 그 테이블에 있던 여자들을 전부 우리 테이블로 데리고 왔습니다. 친구 엄마와 일행들이 나에게 인사하고 귀엽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어요. 호호호 수줍음 타는 남자인가 봐요. 친구 엄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경수는 내 유일한 친구였고 경수는 친구가 많았기 때문에 경수 엄마는 나를 못 알아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었어요. 경수 엄마는 경수와 단칸방에 살고 있었는데 나는 경수의 집에서 몇 번 잔 적이 있었습니다. 방이 하나였기 때문에 경수, 나, 경수 엄마 이렇게 셋은 한 방에서 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경수 엄마는 항상 경수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는 것을 환한 미소로 반겨주던 분이었습니다. 친구들 중에서는 경수의 집에서 잘 때 경수 엄마가 씻는 모습을 봤다는 놈들도 있었고 그걸 자랑이라고 말하고 다니냐며 다른 친구들이 한심한 놈 취급을 했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도 잠시 나는 경수 엄마와 파트너가 되어 춤을 추었어요. 경수 엄마는 준민이 형과도 춤을 추었고 준민이 형은 경수 엄마를 꼭 끌어안았는데 경수 엄마는 주변을 두리번거리기를 잠시 준민이 형이 하는 행동에 전혀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경수 엄마의 일행 중에 한 명이 나에게 춤을 추러 나가자고 했고 나는 그 아줌마와 나가서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옆에서 경수 엄마를 안고 춤을 추던 준민이 형이 나에게 눈짓을 했어요. 나가자는 사인을 보낸 것입니다. 나와 준민이 형이 경수 엄마와 다른 아줌마에게 이 차를 가자고 제안했고 둘은 우리를 따라 나왔어요. 선술집에 넷이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경수 엄마와 준민이 형은 이미 파트너가 된 것처럼 나란히 앉았고 소주 몇 잔을 마시다가 나는 용기를 내어 혹시 경수 어머니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놀란 듯한 표정으로 어떻게 아냐며 혹시 경수 친구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했어요.
민철이와도 경수네 집에 가끔 놀러 갔었다고 하니 경수 엄마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워했어요. 민철이와 지금도 친하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데 1년에 한 번이나 볼까 하는 정도라고 대답했더니 경수 엄마는 내 옆에 앉아있던 아줌마와 자리를 바꿔 내 옆에 앉더군요. 경수 엄마는 나에게 이것저것 물었어요. 민철이와는 어느 정도로 친한지 떠보는 것 같았는데 내 생각에는 경수 엄마와 민철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민이 형은 나에게 경수 엄마를 양보했는지 옆에 앉은 아줌마와 애정행각을 했는데 그 당시 선술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라서 누구 하나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어요. 경수 엄마는 내 이름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워낙 숫기가 없었기 때문에 경수의 집에 몇 번 놀러 갔지만 나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경수 엄마는 말없고 체구도 작았던 애가 이렇게 건장하게 컸냐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나는 고 3째. 10cm가 넘게 컸고 그 후로도 군대에서까지 키가 컸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는 키가 꽤 큰 편이었어요. 준민이 형과 옆에 있던 아줌마는 애정행각을 하다가 급해졌는지 나가자고 했고 우리 넷은 그 술집에서 나와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준민이 형은 방 2개를 계산했고 열쇠 하나를 나에게 주었습니다. 경수 엄마는 머뭇거리는 것 같았어요. 아들 친구와 같은 방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았습니다. 준민이 형은 미소를 지으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우리 넷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경수 엄마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없이 있었습니다. 나는 경수 엄마의 손을 잡고 이끌었고 경수 엄마는 손을 떨고 있었어요. 나이트클럽에 많이 와본 사람 같았고 이렇게 남자와 방을 잡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 내가 경수의 친구라는 것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 같았어요. 우리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성난 야수로 돌변했습니다. 거친 피부에 억센 경상도 말씨를 쓰는 우리 엄마와 비교되었던 고상한 경수 엄마. 어렵게 살았지만 경수 친구들이 오면 맛있는 음식을 해주며 환한 미소로 반겨주던 경수 어머니였다. 그런 친구 어머니가 나의 첫 번째 여자와의 관계 상대가 되다니.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너무 좋았습니다. 경수 엄마는 나의 서투름에 보채지 않고 차분하게 기다려주었어요. 아들 친구들이 서투름에 익숙한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래도 나는 좋았어요. 요조 승려 같은 경수 엄마가 야수같이 울부짖으며 저를 리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에서 흔들어대는 큰 골반에 엉덩이와 큰 승가는 저의 흔들림에 맞추어 흔들렸으며 저는 더 참지 못하고 2분 만에 꿈틀꿈틀거리며 안에다 쏟아내었어요. 경수 엄마는 안 된다며 위로 올라와 앓는 소리를 내며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3번을 더하고 친구 엄마는 저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머리가 터질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다음날 새벽에 방에서 나오는데 경수 엄마는 내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나는 하숙을 하고 있어서 전화가 없다고 했더니 하숙집에 전화해서 나를 바꿔달라면 되지 않냐고 해서 하숙집 전화번호와 회사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준민이 형은 나에게 즐거웠냐고 장난기 어린 말투로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민이 형도 즐거웠다고 했어요. 그 후 며칠간 회사에서 철야가 있었고 하숙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회사 숙직실에서 자며 일을 했어요. 다음날 점심시간에 전화를 받으라고 해서 받아보니 경수 엄마였어요. 나는 경수 엄마가 나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저녁에 만나자고 해서
일 마치고 경수 엄마를 만났는데 그날 후로 자기 생각은 안 났냐고 물었어요. 나는 매일 생각이 났다고 대답했고 전화한다고 하더니 왜 전화를 안 했냐고 물었더니 경수 엄마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준민이 형과 파트너였던 아줌마가 나를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양보를 했다고 하네요. 그럼 아줌마는 제가 싫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한심한 질문이다. 이렇게 물으니 경수 엄마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러면서 말끝을 흐렸어요. 그날 경수 엄마와 또 여관에 가서 뜨거운 사랑을 했습니다. 그날도 경수 엄마는 야수처럼 울부짖었는데 나는 남자로서 너무나도 뿌듯했어요. 그 후로 경수 엄마와 나는 애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경수는 일찍 결혼해서 지방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경수 엄마 집에서 자는 날이 많았고 우리는 신혼부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퇴근하고 경수 엄마의 집에 갔는데 그 아줌마가 와 있었습니다. 둘이 요즘 재미가 좋다며? 이러면서 나를 흘겨보더니 간드러지게 웃는 아줌마. 나는 얼굴이 달아올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경수 엄마와 아줌마가 함께 밥을 차리고 셋이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밤이 늦어가는데 그 아줌마는 돌아갈 생각이 없는 듯 보였어요. 집에 안 가냐고 물어볼 수도 없어서 나는 그냥 둘이 하는 얘기를 듣고만 있었고 더운 여름날이어서 자기 전에 몸에 물을 끼얹고 왔더니 경수 엄마와 아줌마가 차례로 씻고 들어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마루에서 자려고 자리를 잡았는데 그 아줌마가 나보고 얼른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네요. 얼떨결에 방에 들어가 보니 경수 엄마와 아줌마 둘 다 속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놀란 눈으로 경수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니 경수 엄마는 내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붉히고 있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나는 그 아줌마의 손에 이끌려 이부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경수 엄마와 아줌마가 동시에 저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경수 엄마와 아줌마를 번갈아 가면서 관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가 옆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었는지 그날은 경수 엄마의 울부짖는 소리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아줌마의 몸놀림이 커지면서 앓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아줌마와 저의 관계하는 모습을 보며 경수 엄마의 질투 어린 눈빛을 보았을 때 나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그것도 잠시뿐. 하던 일에 열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폭풍과도 같은 그날 밤을 셋이서 보냈습니다. 나중에 경수 엄마가 미안한 듯 말을 해주었어요. 그 아줌마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고 경수 엄마가 어려울 때 도움을 많이 주었던 친구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아줌마에게 나를 양보하려고 했는데 내가 별 반응이 없자 그 아줌마가 경수 엄마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경수 엄마도 나를 좋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아줌마의 제안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아줌마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나는 경수 엄마와 그 아줌마와 셋이서 함께 밤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아줌마는 나와 단둘이 만나자고 졸랐고 경수 엄마도 허락을 했지만 경수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에 그 아줌마와 둘이 만난 적은 없습니다. 지금은 경수 엄마와 신혼 부부처럼 매일매일 사랑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수 엄마가 며칠 전 그 아줌마가 셋이서 함께 보자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있었던 일과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조금 설레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취미로 등산을 시작했는데 산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둘 다 가정이 있고 우린 그냥 산을 좋아하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처음엔 외로운 마음에 산에 갔다 우연히 만나 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너무 친해져 있었고 또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 눈에 뵈는 게 없어지더군요. 죄책감에 안 만나기도 했었지만 그럴수록 더 보고 싶어졌어요. 저는 지방 대기업에 다니며 연봉은 8천 정도입니다. 30대 중반 짧은 연애 기간에 아내가 임신을 해 결혼하게 됐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인물이 좀 괜찮습니다. 처음 대시할 때 무진장 무시당했는데 승부욕이 발동되어서 끝까지 매달려 연애를 시작했고 피임에 실패해서 중절 수술을 하려고 했으나 결혼을 마음먹고 임신 5개월 차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이후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저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쳤다며 절 가만두지 않았죠. 가끔씩 폭력도 행사했습니다. 여자가 때린다고 얼마나 아프겠냐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자존감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분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외식이나 선물이었습니다. 그럼 잠시나마 아내의 기분이 풀렸는데 그래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잠자리가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못한다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못했습니다. 1년에 겨우 제가 조르고 졸라서 한두 번 정도였죠. 혼자서 해결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스스로 한심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바람을 피울 생각도 안 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이혼한 후 병든 아버지를 봉양하며 혈혈단신 고아처럼 살면서 가족이나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절실했기에 여자 나오는 술집에 2차도 안 갔습니다. 단 한 번도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과 회사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날도 아내와 전날에 크게 말다툼을 하고는 찜통더위가 끝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길래 답답한 마음에 집기에 있는 나지막한 산을 혼자 올라갔는데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등산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등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혼자서 산에 오르는지 아주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에게는 맞고 사는 남편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텔레비전에서 보곤 했지만 차마 그게 내 얘기라고 말할 순 없었고 아내에게는 건강 생각해서 100살 좀 빼야 된다 말하고는 산에 좀 다녀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평소에 산악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터라 혼자 다녔습니다. 오며 가며 등산객들을 만나는데 대부분 쌍쌍이었지만 간혹 혼자 오는 사람들도 많고 혼자라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 참 좋더군요. 젊은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사는 제 모습이 측은해지기도 하면서 옛날에 펄펄 날던 때가 그립기도 했습니다. 한참 숨을 헐떡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산정산까지 땀에 흠뻑 젖은 채 올라가서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그녀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만난 건 6개월 전이었습니다. 저 혹시 괜찮으시면 이거 같이 하나 드실래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정말 섹시하다 느껴졌습니다. 혼자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음식을 많이 가져왔다며 오이와 커피캔 하나에 초콜릿까지 건네는 그녀의 환한 미소는 내리쬐는 태양빛에 더욱 빛이 났습니다. 마른 체형인데 피부가 많이 투명하고 무엇보다 목선을 타고 흘러내리는 땀방울까지도 육감적이라 느껴졌습니다. 30대로 보이던 그녀는 40대 초반으로 산에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같이 올 사람이 없었다고 부끄럽게 웃어 보이는데 부담감이나 거부감은 없는 그런 밝은 모습에 괜스레 심장이 두근거리더군요. 산 얘기를 하며 내려다보니 정말 우연히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제가 낯설지 않아 산친구 하자며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았고 다음 일요일에도 같이 산에 가자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저한테 항상 불만만 가득하고 차갑게만 대하는 냉랭한 아내의 모습만 보다 밝고 예쁜 데다 생기 넘치는 그녀를 보니 제 마음에 봄바람이 불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중학생 때 교생 선생님을 짝사랑하던 남자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일요일이 무척 기대되고 기다려졌습니다. 처음엔 답답한 마음 좀 풀릴까 싶어 시작한 등산이었는데 토요일에 등산복 코너에 급히 가서 매장 직원의 권유로 젊어 보인다는 색으로 등산복을 또 하나 샀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알아보는 사람이라도 있을까 싶어 약속을 하고 산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수줍게 인사를 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이 20살 여대생 같아 보였습니다. 물론 혼자서도 오를 만큼 경사가 가파르지 않은 동네 뒷산이었지만 산을 올라가면서 괜히 잡아주고 이끌어주면서 저도 모르게 그녀와의 의도적인 스킨십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그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남편과는 대학 때 반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결혼할 사람은 아니었고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 양쪽 집안의 반대로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못하고 지금 남편과 하게 되었다고요. 결혼을 할 당시에는 살다 보면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겠지. 살다 보면 나아지겠지.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 그게 안 됐고 지금은 각방 쓴 지도 1년이 넘었고 대화조차 없고 점점 방황만 심해지고 답답한 마음에 혼자 산에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이기적일지 몰라도 이제는 행복해지고 싶다면서 꼭두각시 같은 결혼 생활이 이제는 너무 지친다고 합니다. 물론 남편이랑 매일 싸우고 다툰 건 아니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들어 깨닫는 건 자신은 지금껏 남편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삶이 공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녀를 산에서 만나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가면서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그날은 2달 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에게 산에서 내려와서 같이 저녁 식사 한번 하면 어떠시냐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다 보니 누구라도 알아볼까 싶어 저도 무척 조심스러운 상태긴 했습니다. 그녀도 살짝 고민하는 듯 보였으나 그러자 했고 그날은 산에서 조금 일찍 내려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30분 정도 떨어진 옆 동네로 향했습니다. 등산하고 그래도 땀도 흘렸는데 가까이 마주한 그녀의 채취와 냄새가 참으로 좋았습니다. 룸으로 된 식당이었는데 저녁 식사를 하며 정말 오랜만에 기분 좋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기분이 좋아 그날따라 술을 꽤 많이 마셨습니다. 솔직히 좀 술을 마셔서일 수도 있지만 기분이 싱숭생숭해졌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노는 사람도 아니고 그때는 저도 지금보다는 순진도 했고 혹시나 그녀가 꽃뱀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지만 그런 여잔 아니었어요. 남자로서 외로운 건 둘째고 인간적으로 외롭다 느껴지던 날들이었는데 마음에 맞는 친구가 생긴 것 같아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무척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는데 그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다시 창가를 바라보다 맥주 한 모금을 더 마셨는데 그러다 그녀가 테이블 아래쪽으로 발을 쭉 뻗어 앉더니 제 다리에 발이 닿는 걸 느꼈을 텐데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몸놀림이 차츰 저의 잠자는 본능을 건드리는 것 같았는데 결국 그녀의 옆자리로 옮겨 바짝 다가앉으면서 살며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술만 마시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제가 혼자라 느끼면서 외롭게 지내는 신세가 아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킨십을 하다가 그날 밤 바로 모텔로 갔습니다. 일단 방 안으로 들어오니 조용하고 아늑한 게 좋았습니다. 가볍게 그녀를 포옹했는데 이런 면이 있는지 처음 알게 되었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이 순간을 기다렸다고요. 그녀는 얼굴을 붉힌 채 수줍은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아내에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모습에 무척 달아올랐습니다. 그 후 우리는 마치 부부처럼 연인처럼 주말이면 당연히 산을 간다는 핑계를 삼아 등산복을 입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긴 하지만 제가 또 잘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치지도 않고 다양하게 했으니까요. 그녀도 처음 사랑에 실패했는데 지금 저를 만났다면서 이제는 자기도 행복해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그녀랑 거의 일주일에 2-3번 이상 만났고 그러던 중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이랑 와이프랑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하던 중 그녀의 부부와 마주쳤습니다. 거기서 그녀를 어색하게 만난 겁니다. 그녀의 부부를 본 저희 와이프가 너무도 친근하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녀 부부를 저에게 소개했습니다. 자신의 학교 동창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순간 당황한 전 눈만 껌뻑인 채로 자리에 얼음이 되어서 있었죠. 부모님과 와이프는 눈치를 못했지만 그녀도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는 어떻게 이렇게 영화 같은 일이 나에게 생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아내의 대학 동창이더군요. 아내가 한 번 지나가는 말로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창 친구를 만났다는 이야기했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녀를 만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두려운 마음에 용서를 빌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끊어버리더군요.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전화했습니다. 또 다시 끊어버리더군요. 그 뒤 한 달 동안 연락을 끊었고 그녀한테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관계를 지속할 생각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녀를 만나면서 즐겁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힘든 시기에 그녀가 없었다면 더 힘들었을 거고 한 번씩 이혼하고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어쩌다가는 서로 이대로 그냥 계속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녀에게도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어느덧 그녀를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 생각만 하면 지금 와이프와 정말 이대로 효인도 부부처럼 살아야 할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살기엔 제가 정말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현명한 걸까요? 이제는 저의 마음에 다시 봄날을 전해준 그녀를 놔줘야 할까요? 저도 와이프랑 아이들에게도 당당해져야 하고 그래야 그녀에게도 덜 미안할 것 같은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들어간 첫 직장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2년 정도 연애하고 지금은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같은 회사에 들어왔고, 그러니까 아내는 20살, 제가 27살에 둘이 만나기 시작을 했죠. 당시 여자친구는 고졸이고 생산직이라 둘의 만남은 처음부터 말이 굉장히 많았네요. 하지만 여자친구의 청순한 외모에 착한 마음씨, 그리고 기 죽지 않는 당찬 모습에 반하였고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키도 크고 엄청 미인입니다. 그녀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혼자 힘으로 예쁜 딸을 잘 키우셨을 장모님을 생각해서 선물 꾸러미를 잔뜩 챙겨갔죠. 여자친구는 집에 인사하러 가는 내내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하나하나 꺼내놓기 시작을 했어요. 오빠, 우리 엄마 10년 전에 아빠 돌아가시고 외롭게 혼자 지냈어. 불쌍한 분이야. 그래서 오빠도 친엄마처럼 앞으로 잘 대해줘야 해. 알았지? 근데 우리 엄마 진짜 미인이야 보고 놀라지 마. 밖에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엄마랑 나랑 자매 사이인 줄 알아. 그리고 나서 집안의 심각한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이유가 집안의 여자를 잘 못 들여서라면서 시댁 식구들은 엄마 탓을 했다고 한다. 이유인즉슨 할머니가 결혼 전 사주를 봤는데 엄마의 팔자가 사나워서 남자 잡아먹을 팔자라고 했다는 거다. 그래서 두 분 결혼을 극구 반대하셨는데 장인어른 혼자서 고집 피워 결국 결혼했는데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시댁 식구들이 하나 같이 엄마 탓을 했고 자연스럽게 시댁 식구들과 인연을 끊고 지냈다면서 지금껏 모녀간에 둘이서만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했다. 난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니깐 괜찮다고 했고 장모를 보기 전이었지만 가여운 여인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솔직히 장모님의 첫인상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얼굴 어디 하나 험 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미인이었기 때문이다. 동그랗게 큰 눈 그리고 진한 쌍꺼풀에 도톰한 입술, 뽀얀 피부.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도 미안할 정도로 너무 젊어 보이시고 아름다워 보여서 저희 예쁜 아내랑 완전 판박이더군요. 제가 상상했던 장모님의 모습과 달라서 너무 놀랐던 거죠. 또 미용실을 하고 계셔서 그런가 옷차림이며 헤어스타일이며 여자친구와 같이 밖에 돌아다니면 아내 말대로 언이라고 해도 정말 믿겠더군요. 장모님이 어릴 때 결혼해서 아내를 낳았다는 얘긴 들었지만 식사 자리 내내 얼떨떨해져서 머리가 멍했습니다. 젊으셨을 때 남자들에게 인기를 많이 받으셔서 능력 좋으신 장인어른께서 불안한 마음에 열정적으로 다가오셔서 일찍 결혼을 했다는데 마치 장모님과 딸이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저를 볼 때마다 장인어른이 생각이 나신다며 그러시대요.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아내를 낳으셨다는데 인사드리러 갔을 때 장모님 나이는 40대 초반 저와는 15살 차이가 나더군요. 영화배우 전인화 같은 아우라가 풍기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외모도 얼굴이 뽀얗고 부잣집 사모님처럼 생기셨어요. 딱 전인화님처럼 말입니다. 아무튼 저희는 순조롭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내가 직장 생활을 계속 하고 싶어 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 후 바로 처갓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처갓집에 같이 살면서 장모님을 볼 때마다 점점 장모님의 아름다운 모습에 눈길이 가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남편 없이 혼자 지내시는데 집안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생각에 보호 본능 같은 것도 일어납니다. 장모님을 내가 잘 지켜드려야지.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근데 최근에 장모님께 남자친구가 생겼는지 밤 12시에 들어오고 며칠 전에는 친구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간다길래 제가 외박은 절대 안 된다고 나도 모르게 마구 화를 내버렸어요. 아내가 황당해하며 사위가 해외여행은 못 보내드릴 망정 친구들과 고작 1박 2일로 온천에 다녀온다는데 가지 말라고 하다니 저한테 불효한다고 마구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 남자랑 가는 거 아니냐고 따질 뻔했네요. 예쁜 두 여자와 한 집에서 지내는 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1년 뒤 아내가 아들을 출산했어요. 장모님이 딸을 키우셨기에 손주는 아들을 많이 원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좋아하셨죠. 그런데 아이가 돌도 지나지 않았는데 아내는 자꾸 밖으로만 나다니기 시작을 하고 기어이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 일이 자주 발생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친구들과 여행 갔다 온다면서 외박도 했고요. 아내는 너무 어린 나이부터 일하고 결혼하고 출산까지 해서 제대로 놀아보지 못했다며 자기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즐기면서 살고 싶다네요. 장모님이 화를 내고 타이르고 때리기도 하고 나도 매일같이 달래고 설득을 하고 며칠 조용한가 싶더니 얼마 못 가 또 집안일과 애는 내팽겨치고 매일 밤 늦게 다니고 술까지 먹고 들어오는 날도 있었네요. 장모님은 자기 딸의 이런 모습에 실망을 하면서 사위인 나에게 굉장히 죄를 지은 듯 미안해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친구들 만나러 나간다는 아내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에도 가출 후 일주일 만에 집에 돌아온 아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매몰차고 냉정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싶어도 제 손을 뿌리치고 생리기간도 아니면서 생리가 시작됐다고 저를 멀리 하더군요. 아이한테조차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 나이 어린 아내가 사춘기가 왔나 이유 없는 반항쯤으로 생각을 했네요. 결혼 생활에 뭔가 서운하게 한 점이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왜 가출했냐고,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냐고 물어도 그저 묵묵부답. 아내에게 내가 더 서운하고 화도 많이 났지만 내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화 한 번 내지 않고 무슨 일 때문에 가출을 했고 어디서 어떻게 지내다 왔냐고. 그렇게 저의 계속된 대화 시도와 장모님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보름 넘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 어느 날 또 아내가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있다가 돌아오겠지, 저번처럼 일주일 정도 지나면 돌아오겠지 생각했던 아내는 한 달이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을 수소문해 알아봤더니 그동안 클럽에 맞들여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다고 하네요. 아내의 가출이 3개월이 넘어가고 있을 때 김서방 나 불안하네. 다른 집에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사위는 이혼하겠다고 하니 그럼 이 장모는 남편, 딸, 사위, 손주까지 떠나보내고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살아야 하나. 그래서 요즘 잠이 안 오네.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더라도 김서방 이 집에서 계속 지내면 안 되겠나. 부탁이네. 자네가 집을 나가면 아이도 데리고 갈 거 아닌가. 앞으로 장모가 훨씬 더 잘하겠네.
아내는 1년째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장모님은 손주도 잘 봐주시고 아내 역할도 확실히 하고 있다. 퇴근 후 장모님 미용실에 들렀더니 40대 중반의 아름다운 여성이 나를 보며 아는 체를 한다. 박서방, 잘 지냈는가? 오랜만일세. 나는 그 여성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인데 기억이 가물하다. 나보고 박서방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 분명 저가 쪽 사람인데.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인사부터 받고. 그 중년의 여인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옅은 하늘색 계통의 무릎 위까지 오는 주름 치마에 위에는 딱 붙는 셔츠를 입었는데 볼륨 있어 보인다. 짙은 화장과 몸에 두른 보석이 왠지 좀 사치스럽다는 생각과 함께 살짝씩 눈웃음 치는 얼굴에 남자께나 밝히게도 보였다. 아마도 이런 여성은 한 남자로 만족을 하지 못할 것 같았다. 내가 자신을 한참 훑어보고 있자 그녀는 다시 나를 보고 웃는다. 박서방, 내가 누군지 모르겠나? 섭섭한데.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나지가 않네요. 자네 장모 고등학교 때 친구. 결혼 전에 한 번 봤지 않나? 그래도 모르겠나? 아, 나는 그때서야 그 여성이 누구인지 생각이 났다. 언젠가 아내와 같이 처가에 갔을 때 장모님 친구 몇 분이 사위 얼굴이 궁금하다며 함께 저녁 식사했던 기억이 났다. 나는 그때 이 여인이 나보고 배우 마동석 닮았단 소리를 했던 걸 기억하며 손을 잡으며 무척 반가운 듯 웃음을 지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진작에 알아봤어야 했는데. 호호호.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오, 근데 아줌마는 더 이뻐지셨는데요. 결혼한 여자는 남편한테 사랑 많이 받으며 이뻐진다고 하던데. 아저씨가 엄청 잘해주시나 봐요. 하하하. 젊은 사람이 나이든 여자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그녀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날 쳐다보는데 왠지 귀여워 보인다. 그때 마침 화장실에 갔던 장모님이 들어왔다. 박서방 오늘은 일찍 퇴근했네. 근데 어쩌나. 7시에 갑자기 예약이 잡혀 있어서 오늘 저녁은 같이 못 먹겠는데.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그럼 집에 가는 길에 친구를 집까지 데려다 주게나. 그녀는 내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나는 차를 타고 가면서 그녀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다. 여사님 이름을 물어봐도 될까요? 호호호, 왜 내 이름을 알고 싶어? 네, 궁금하네요. 장모님 친구분인데 아줌마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자꾸 여사님이라고 부르니 거리감이 느껴져서요. 얼굴이 예쁘시니 이름도 예쁠 것 같아서요. 나는 이름을 아무한테나 가르쳐주지 않는데 그럼 누구한테 가르쳐주는데 그래요. 내 이름은 우리 애인한테만 가르쳐주는데 그럼 제가 오늘부터 애인 하면 되잖아요. 정말 나하고 애인 할 거야. 여사님하고 애인 하면 저야 가문의 영광이죠. 호호호. 내 이름은 임은옥이야. 그럼 지금부터 그냥 은옥씨라고 부를게요. 자기 맘대로 해. 그녀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어느새 그녀의 아파트에 도착을 하였다. 잠깐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 그래도 될까요? 되고 말고가 어딨어. 이름 알려주면 애인하기로 했잖아. 집에 아저씨 안 계세요. 호호호, 나 5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산 지 꽤 되었어. 그녀의 아파트는 혼자 살기엔 꽤 넓었다. 정말 나이 먹고 돈 걱정 없이 오직 자신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여자인 것 같았다. 차를 한잔하고 문을 나서는데 그녀가 나를 잡는다. 자기야, 애인 해준다면서 그냥 가면 어떡해. 내가 벌써 싫어진 거야. 이제껏 농담인지 진담인지 긴가민가 했는데 그녀의 속셈이 완전히 드러났다. 박서방, 내가 나이가 들어서 여자로 안 보이지? 아니요. 은옥 씨는 여전히 아름다워요. 그럼 자네 장모하고 비교하면 어떻나? 하하, 두 분 다 아름다워요. 자네 마누라 집 나가고 요즘 많이 외롭지? 좀 섭섭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죠. 요즘 자네 장모와 통화만 하면 자네 이야기 밖에 하지를 않아. 제 이야기만 한다고요. 무슨 이야기요? 자네 요즘 많이 외로워한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호호호, 긴장할 것 없어. 자네한테 여자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더군. 그게 대체 무슨 말인지. 나는 모른 척하며 그녀에게 되물었다.
자네 장모가 일부러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 말이네.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다. 어쩔 때는 아내가 집에 영영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밖에서 만난 어린 남자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난 지금이 더 행복하니까.